안녕하십니까. 화이트타임스 논평의 추억일입니다. 오늘은 무너진 한미동맹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미국이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외교 관계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트럼프 정부는 청와대에 중재 역할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다른 외교 안보의 핵심 당국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 아주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 간의 소통에는 이상이 없다,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미국이 하는 말들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충격들도 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 직후에 미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가 한국 고위 당국자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지역이 이야기를 할 거면은 앞으로 나 당신 안 만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국가 간 외교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당국자가 미국은 정작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 한 번도 단계적 해법이라든지 단계적 제재 완화 방침을 세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미국과 회담할 때는 미국의 말을 알아듣는 척 해놓고 한국 가서는 엉뚱한 이야기, 그러니까 미국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분노를 느낄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미동맹이 지금 갈 때까지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청와대는 또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전화회담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 도중에 그 비행기 안에서 전화를 했죠. 그래서 한 15분 정도 통화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청와대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6번씩이나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 청와대도 이야기했고 이해찬 대표도 이야기했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웠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우리 신문은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표현했다, 의역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했다, 이걸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이트타임스 인터넷 신문에 들어와 보면 논평이 있죠. 중재자, 촉진자, 대통령 말장난은 그만하시죠, 이 제목의 논평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당시 우리 신문이 뭐라 그랬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바른 의미가 이런 거라 그랬습니다. 중재자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미국의 뜻은 확실하다는 거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김정은하고 친하다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내 말을 뜻을 좀 제대로 좀 전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가 논평에서 이미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미국 정부가 그대로 지금 반복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를 부탁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데 이건 어불성설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중재론을 한다, 중재자론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건 턱도 없는 소리다, 이런 걸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그 말이 그대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래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도 의미도 방향도 미국의 뜻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핵심 당국자들이 과연 미국이 주창하는 북한 비핵화의 뜻이라든지 의미라든지 방향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또 확인됐습니다.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날 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협상에서 북한에 요구한 것은 핵 폐기가 아니고 동결이었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강 장관은
미국의 요구가 핵 동결이었던 게 맞느냐? 이런 한국당 김성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요구는 모든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를 WMD죠. 이런 프로그램의 동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 장관은 심지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하고 한국과 미국이 거론하는 비핵화가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북핵 폐기 전략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니 우리 신문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오히려 엉뚱한 답변까지 하는 걸 보면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인지 이게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강 장관이 답변하는 걸 보면 알면서도 모르는 채 우기는 것인지 정말 우기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처음에는 즉답을 피하다가 재차 추궁하니까 어렵사리 답변을 한 것 보면 진짜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강 장관은 이미 외교의 문외한이다. 이게 소문이 났지만 동결과 폐기의 뜻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다 밝혔고 앤드류 김이 와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이 저런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한미 관계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문재인의 청와대는 마이웨이를 선언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갈팡질팡하면서 무식한 외교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청와대는 NSC를 열어가지고 남북 경협을 계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와대는 21일 정우영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남북 간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함과 동시에 여러 분야의 남북 협력 사업들의 추진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남북 관계 개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 달성이 선순환적으로 상호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도대체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미국이 뭐라 그러든 문재인의 갈 길을 고수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게 똥꼬집 마이웨이 아닙니까?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뭘 믿길래 저렇게 오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미 관계는 그래서 간격이 벌어질 만큼 벌어졌습니다.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그랬고 공조는 굳건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를 지적하는 언론들은 또 오히려 대놓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윤재 주미대사, 지금 해리 해리스 대사하고 미국을 여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조윤재 주미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미 간의 이견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하고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의 방한도 이런 문재인 정권의 마이웨이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 CIA의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맡았던 앤드류 김이 방한을 해가지고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그래 안보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앤드류 김이 시간이 남아서 그냥 한국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강연 하나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전직 CIA에 온 핵심 책임자가 개인적인 생각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미 의회도 다음 달에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 위해서 대규모 방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댄 코츠 국장의 방안을 포함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런 일련의 일들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때에 미 재무부는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거나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95척의 리스트를 갱신하면서 한국 국적의 선박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동맹국인 한국을 잠재적 블랙리스트에 올린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경고입니다. 앞으로도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이견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는 한국을 동맹국으로서 대우하지 않겠다는 옐로이 카드를 꺼낸 셈입니다. 한미 간의 이견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편도, 대한민국 국민의 편도 아니라
김정은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문재인 정권의 노고를 알아주긴 합니까? 대답은 전혀 아닙니다. 최선희 임무성 부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조선 정권은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고 단언했지 않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남북 간 대화 자체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어떤 이득도 볼 수 없다는 걸 이미 북한이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힘도 전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쓸데없는 곳에 용 쓸 필요 없다. 이걸 진즉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22일 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든 인원들을 철수시켜버린 겁니다. 이로써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9월 달에 문을 연 남북관계 복원의 상징적 존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평화가 이미 도래한 듯 선전하면서 올인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동아줄 역시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정녕 몰랐습니까? 하기야 지난 하노이 미북 회담의 결렬도 예측 못한 정부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어떻게 상상해냈겠습니까? 그저 북한만 바라보는 망북 정권의 한계이고 오직 김정은의 좋은 것만 애써 보려고 하고 그에 취해가지고 낭만적 대북 정책을 펴온 이 문재인 정부의 터널 비전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신문만 해도 이미 이렇게 남북관계가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우리 인터넷 신문의 논평에 미 대국 압박 더욱 강화, 문정권 대북 정치 유입 때 미래 없다. 여러분 한번 사이트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 논평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노이 쇼크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결국은 압박을 통한 비핵화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랬고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가지고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각 아닙니까? 당시 대부분 언론들이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한국의 중재 역할이 커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북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는 전혀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묵살당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문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의 논평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반드시 그 분풀이를 남쪽을 향해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우선 민족 자주의 정신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그대로 지금 시행하라고 닥달할 거다. 우린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수 눈치 보지 말고 남북교류 시행하라고 요구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남쪽은 그런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워킹그룹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 뒤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조종을 받은 남쪽의 정북 좌파 세력들의 발호가 더욱 심해지면서 남남 갈등도 더 격화될 것이다. 우리 신문은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 한번 보세요. 미북 하노이 쇼크, 트럼프는 으쓱, 김정은은 참담, 문재인 몰락. 이 논평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회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같이 강대국, 특별히 미국 무서운 줄 모르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꼭 김정은의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대북 제재 위반으로 한국의 몇 개 기업과 국민기관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반미 친북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이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미국이 결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미 미국은 사실상의 경고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도 발톱을 슬쩍 보여준 겁니다. 경고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볼 때는 불안합니다. 이 미국 정부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북제재 위반으로 조치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한미동맹은 파국의 길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만 박살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자체가 결단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평화체제로 들어섰다 그랬습니다. 한반도에 봄이 왔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상 누각이었고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이번 사건으로 분명히 입증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 참으로 한심함이 짝이 없습니다. 새롭게 통일장관으로 지명된 김영철 후보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북 특사를 보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집권 여당도 청와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북 특사를 보낸다고요? 또 희망 고문이고요. 또 쓸데없는 삽질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대북 특사를 받아줄 거라고 봅니까? 미국하고 조율할 능력도 안 되는데 무슨 특사를 보낸단 말입니까? 특사를 보내가지고 미국이 뭘 하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하겠다라고 약속이라도 하겠습니까? 할 겁니까? 북한에 무슨 선물 주려고 특사를 보내겠다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까?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철저한 한미공조로 북한을 압박하는 길만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열어가는 길이 됩니다. 미국하고 다른 길을 가면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이 될 것이고 영원한 매국노로서의 길을 가는 길이 될 겁니다. 여기서 사족 하나 좀 말씀드리죠. 우리 신문의 논설위원인 이영일 전 국회의원이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에 대해서 촌철살인의 코멘트를 보내왔습니다. 문해 외교를 당분간 감내해야 할 것 같다. 지구상에서 이처럼 하루아침에 국격이 하락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큰 업적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생적 정북 세력에 대한 용도 폐기 선언이 개성연락사무소 철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다수 국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 편에 서 있는 문재인 청와대 때문입니다. 오늘 YTimes 논평 무너진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